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기대 박승철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디지털 신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디지털 신호요. 강의 내용은 우선 디지털 신호의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좀 살펴볼 거고요. 디지털 신호의 개념.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디지털 신호도 하나의 우리가 이제 아날로그 신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이미 공부를 하셨는데, 아날로그 신호, 그러니까 사인파의 여러 개의 사인파의 조합으로 구성되는 그런 일반적인 아날로그 신호를 이제 복합 아날로그 신호라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사실 디지털 신호도 이론적으로 보면 이제 복합 아날로그 신호의 하나의 특수한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신호를 이해를 하려면은 복합 아날로그 신호로서의 디지털 신호의 의미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디지털 신호의 대역폭의 개념, 그리고 디지털 신호의 이제 비트 전송률하고 이 대역폭하고 그 관계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 신호의, 그러니까 복합 아날로그 신호로서의 디지털 신호를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역폭과 비트 전송률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유명한 이제 법칙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나이퀴스트 법칙이고요. 나이퀴스트 법칙. 이게 나이퀴스트 법칙은 잡음을 고려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잡음이 없는 상태에서 대역폭과 비트 전송률의 관계를 이제 규명한 그런 법칙인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잡음이 사실 실제 이제 전송 환경에서는 잡음이 없을 수가 없죠. 그렇지만은 이론적으로 어떤 대역폭, 그러니까 이 주파수의 그 주파수 스펙트럼의 크기가 딱 주어졌을 때, 그때 그 주파수의 아날로그 신호를 사용해서 최대로, 이론적으로 최대로 전송할 수 있는 비트 전송률, 디지털 데이터의 비트 수가 어느 정도 되는가를 갖다 이렇게 이제 알 수 있는 그 이론적인 근거를 제시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렇게 데이터 통신에서 중요한 그런 이론입니다. 나이퀴스트 법칙. 그리고 이 나이퀴스트 법칙을 실제 환경에서, 그러니까 실제 환경에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잡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잡음이 있는 환경에서 대역폭이 주어졌을 때 그 대역폭을 가지고 실제로 전송할 수 있는 비트 전송률, 디지털 데이터의 최대 전송률이 최대 초당 전송할 수 있는 비트 수가 얼마나 되는가를 이제 규명한 그런 법칙이 샤넌의 법칙인데요. 샤넌. 이 두 가지의 법칙을 이해를 하면은 대역폭과 비트, 그러니까 디지털 데이터의 초당 디지털 데이터를 디지털 비트를 몇 비트를 전송할 수 있는가. 보통 초당 비트 전송률을 BPS라고 표현하잖아요. BPS, 비트 per second 이렇게 표시하죠. 초당 예를 들어서 100만 비트를 전송할 수 있다. 이러면은 1 메가 비트 per second 이렇게 이제 표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걸 갖다 전송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전송률. 초당 몇 비트를 전송할 수 있는가, 전송률, 비트 전송률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비트 전송률, 그러니까 데이터 전송 속도하고 대역폭과의 관계를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나이퀴스트 법칙과 샤논의 법칙을 이해를 해야지. 그리고 실제로는 실제 환경에서는 이제 그 우리가 디지털 신호를 갖다 전송할 때 이 신호를 왜곡하는, 신호를 손상시키는 그런 이제 많은 요소들이 이제 존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 이제 요소들을 이번 시간에 같이 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신호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아날로그 신호와 디지털 신호로 이렇게 나누어진다는 건 이미 지난 시간 아날로그 신호를 할 때 이미 공부를 했고요. 그래서 아날로그 신호는 신호의 세기가 연속적으로
연속적으로 변하는 이런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다 이렇게 정의를 한 반면에 이 신호의 세기가 정해진 단계로, 물론 단계는 이제 두 단계로 이렇게 변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 단계로 변할 수도 있지만 신호의 세기가 정해진 단계로 변하는 신호, 이런 신호를 디지털 신호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두 단계로 이렇게 변하는 신호를 예를 들어 보면은 신호가 낮은 신호에서 높은 신호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변화하는, 낮은 신호에서 높은 신호를 이렇게 신호의 세기가 정해진 단계로 이렇게 변하는 이런 신호를 디지털 신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근데 이 디지털 신호를 이야기를 할 때 물론 나중에 이제 디지털 데이터를 아날로그로 신호를 이렇게 변조할 때도 이런 개념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개념이 되는데요. 그 이 디지털 신호에서 보호라는 개념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호. 영어로는 BAUD 이렇게 하고 이제 발음은 보호라고 하는데 보호. 적당한 우리말이 없어서 그냥 보호라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보호. 보호하고 보호율. 보호율이라 그러면 초당 보호가 몇 개 만들어지는가, 몇 개 생성이 되는가 이런 개념이거든요. 보호율. 비트율 이러면 초당 몇 비트가 생성되는가 이런 개념인 것처럼 보호율 이러면 초당 몇 보호가 얼마나 많은 보호가 생성되는가 이런 걸 표시할 때 보호율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디지털 신호에서 이 보호라는 게 뭐냐면요. 보호. 한 개의 신호, 한 개 디지털 신호면 하나의 전압이 예를 들어 저 신호의 세기를 전압으로 표현한다면 전압이 높고 낮고 이런 식으로 높은 전압의 신호, 낮은 전압의 신호 이런 거잖아요. 신호라는 게 어떤 정해진 단계, 신호의 세기가 정해진 단계로 이렇게 변하고 그 정해진 단계의 신호, 그 신호가 하나의 이제 디지털 신호가 되는데 그 신호 하나, 디지털 신호 하나의 시간의 크기, 시간 간격의 크기, 그 구간, 신호의 구간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신호의 구간이라면 신호의 사실 이게 시간 구간이죠. 시간 구간. 시간으로 표현했을 때 그 신호 하나가 얼마나 신호 하나를 유지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이렇게 걸리는가. 신호의 간격을 갖다 이렇게 보다 이렇게 정의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디지털 신호가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신호가 지금 두 가지 단계로 신호가 변하는데요. 그때 한 이 신호 구간, 신호 하나의 구간, 신호 높은 단계에서 신호, 여기서 이제 낮은 단계의 신호 구간의 크기잖아요. 이런 신호 구간의 크기, 시간적인 크기를 보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보. 그래서 디지털 신호 이러면은 예를 들어 신호의 세기가 낮을 때는 0으로 표시하고 신호의 세기가 높을 때는 1로 표현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프로토콜을 갖다 정의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규칙을 정의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보호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보호가 신호 하나를 갖다 표현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 신호를 디지털 비트로 이렇게 이제 매핑시키는 이런 신호가 있다고 이렇게 보면은 하나의 보호가 한 비트를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은 초당 보호율, 초당 예를 들어서 1000개의 보호가 만들어진다. 초당 1000개의 보호가 만들어진다. 이러면은 실제로 이런 신호를 통해서 전송할 수 있는 비트 수는 어떻게 되냐면 초당 1000비트 per second 이렇게 되는 거죠. 1K bps가 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초당 몇 개의 몇 개의 신호가 만들어지는가가 보호 레이트다, 보호율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신호를 보내려고 그러면은
많은 보호가 만들어져야 되고 시간당 많은 보호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 의미는 보호율이 보호 레이트가 높아져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하나 그러니까 디지털 신호에서 중요한 개념이 이제 하나가 보호고요. 보호와 보호 레이트, 보호율 이 개념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 하나는 신호의 레벨인데요. 신호의 레벨. 우리말로는 신호의 레벨을 신호의 레벨을 우리말로 표현할 때 준위라고도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준위라고도 많이 이렇게 번역을 했쓰는데 저는 여기서 일단 우리말로 그냥 레벨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서 쓰겠습니다. 레벨. 신호의 레벨인데요. 신호의 레벨. 이런 경우는 신호의 레벨이 앞에서 설명 이런 신호들은 신호의 레벨이 두 레벨이죠. 신호의 단계가 높은 단계, 낮은 단계. 신호의 레벨이 두 개가 존재하는 거죠. 신호의 레벨이 두 개가 존재하는 신호인데 꼭 그렇게 신호의 레벨이 두 개만 존재할 필요는 없는 거죠. 위에 있는 이 그림에서 위에 있는 신호는 신호의 레벨이 이렇게 두 개의 신호 레벨이 존재하는 이런 신호지만 밑에 있는 신호는 신호 레벨이 가장 높은 신호, 그 다음 단계 레벨, 신호 레벨이 4단계인 이런 신호도 존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신호의 레벨이 4단계. 그래서 수신하면은 이 신호는 레벨 0에 해당한다. 레벨 1에 해당한다. 레벨 2에 해당한다. 레벨 3에 해당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예를 들어 신호 레벨이 위에 있는 그림처럼요. 이 위에 있는 그림처럼 신호 레벨이 2단계로 변하는 이런 신호면은 신호 레벨이 높을 때는 우리가 이제 프로토콜 정할 때 신호 레벨이 높으면은 이거는 1이다. 신호 레벨이 낮으면은 0이다. 이렇게 이제 프로토콜을 갖다 정의를 해서 신호를 가지고 비트를 전송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신호 레벨, 높은 레벨의 신호를 보내면은 수신하는 쪽에서 이 신호 레벨이 전압이 높은 레벨의 전기 에너지를 수신하면은 이거는 1이구나. 낮은 레벨의 전기 에너지를 수신하면은 이거는 0이구나. 이렇게 이제 해석해서 1010 이런 디지털 데이터를 갖다 수신할 수 있는 거죠. 전송하고 수신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신호 레벨이 4개면은요. 수신할 때 신호 레벨이 예를 들면 여기서는 정의한 게 이제 제일 밑에 있는 신호 레벨이 1이고 2, 3, 4 이렇게 이제 정의를 했다고 보자고요. 프로토콜을 그렇게 정의를 하고 이 신호 레벨에 따라서 신호 레벨이 4개니까요. 신호 레벨이 4일 때 신호 레벨이 4인 이런 신호를 하나 만들어서 보내면 이거는 송수신자가 프로토콜 정의할 때 이거는 1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신호 레벨이 3이면 이거는 10다. 신호 레벨이 2면은 01이고 신호 레벨이 0이면은 신호 레벨이 1이면은 이거는 00이다. 근데 신호 레벨이 1인 것들을 여러 개를 보내면 0, 0, 0, 0, 0, 0, 0, 0, 0 이렇게 프로토콜을 정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신호 레벨이 4개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신호 레벨 하나, 신호 하나를 가지고 신호 하나라는 거는 그 신호의 구간이 보호잖아요. 보호. 1보의 신호를 가지고 디지털 비트를 2개를 표현할 수 있다. 2비트 per 보. 이렇게 신호를 만들어서 전송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신호 레벨이 예를 들어서 8이다. 신호 레벨이 8단계다. 8단계다. 그러면은 보호당 신호가 몇 비트를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000부터 111까지 8개를 갖다 표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디지털 비트로 표현하면은 3비트를 한 개의 보호의 신호로 3비트를 전송할 수 있다. 3비트를 표현해서 전송할 수 있다. 이런 프로토콜을 갖다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신호 레벨이 많아지면은 신호 하나, 한 보호의 신호를 가지고
여러 비트를 표현할 수 있다. 그러면은 신호 레벨이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신호 한 개를 가지고 많은 비트를 전송할 수 있으니까 같은 보 레이트, 같은 보율의 신호를 만들면은 많은 비트를 전송할 수 있으니까 전송 속도가 빨라진다. 초당 몇 비트를 보낼 수 있는가? 전송 속도. 초당 전송할 수 있는 비트 수를 초당 전송할 수 있는 비트 수를 보통 뭐라고 이렇게 우리가 부르냐면은 전송 속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전송 속도. 그래서 같은 보호율을 가질 때 신호 레벨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전송 속도가 높아진다. 이런 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근데 대신에 이제 그렇다면 무한정 신호 레벨을 높일 수 있느냐? 신호 레벨을 무한정 높인다는 이야기는 신호와 신호의 간격, 그 간격 차이가 신호와 신호 사이의 그 신호 간격의 차이가 그 신호 레벨의 차이가 그만큼 작아진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신하는 쪽에서 아주 미세한 신호 차이를 이제 가지고 이거는 신호 레벨이 높은 레벨이다 낮은 레벨이다 이제 구분해 낼 수 있어야 되는데 잡음도 이렇게 이제 뭐 끼고 이런 환경에서는 사실 그게 이제 상당히 어려운 거죠. 디텍션의 내기가 구분해 내기가 어렵다. 구분해 내기가 어려우면 신호를 받았는데 이게 00인지 11인지 구분을 못하면은 그럼 다시 전송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재전송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그만큼 길어지기 때문에 신호 레벨이 신호 레벨을 많게 만들어 가지고 신호 레벨을 여러 레벨로 만들어 가지고 수신이 제대로 안 되면은 재전송을 해야 되고 그런데 걸리는 시간 때문에 오히려 더 전송 속도가 느려지는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서 신호 레벨을 뭐 완전 많이 만든다 이런 거는 이제 안 되는 거죠. 그건 조금 이따 이제 잡음하고 관계에서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 신호 디지털 신호에서는 앞에 설명드렸던 이 보호와 보율 이 보호와 보율의 개념을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요. 보호와 보율의 개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신호 레벨의 개념도 잘 이해를 해야지 이 디지털 신호와 데이터 전송 속도, 비트 전송률, 초당 몇 비트를 보내는가를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다. 아셨죠?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두 번째, 그래서 여기까지 디지털 신호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이제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이제 복잡한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되는데, 이 복잡한 이야기이지만 반드시 우리 디지털 신호, 앞으로 데이터 통신을 공부할 때 이제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을 제가 소개를 하기 위해서 아날로그 신호를 공부할 때 퓨리의 해석 개념을 좀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자, 한번 봅시다. 기본적으로 이 디지털 신호라는 게 뭐냐면은 이 디지털 신호도 하나의 복합 아날로그 신호다 이런 의미인데요. 복합 아날로그 신호다 이런 의미인데 복합 아날로그 신호라는 게 사인파 가장 단순한 신호인 아날로그 신호인 사인파 여러 개의 사인파의 조합으로 해석이 가능한 그런 모든 신호는 복합 아날로그 신호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아날로그 신호 할 때. 그리고 퓨리 해석이 뭐냐면은 모든 신호, 모든 아날로그 신호는 그 아날로그 신호를 구성하는 사인파를 다 분해해낼 수 있다 하는 게 퓨리의 해석을 통해서 증명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디지털 신호가 예를 들어 하나의 복합 아날로그 신호면은 이 디지털 신호도 아날로그 신호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런 의미가 된다고요. 그게 퓨리의 해석으로 이렇게 증명이 돼 있다. 자, 봅시다. 그래서 이 디지털 신호도 하나의 복합 아날로그 신호인데 어떤 복합 아날로그 신호냐면 이런 거죠. 이 디지털 신호가 사실은 이제 전압이 낮은 전압이 유지되다 갑자기
높은 전압으로 바뀌어서 높은 전압이 유지되다가 낮은 전압이 유지되다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정해진 단계로 정확하게 탁탁 변하는 이런 신호가 디지털 신호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론적으로 보면 이 디지털 신호는 뭐냐면은 그 신호의 세기가 연속적으로 변하고 신호의 세기가 얼마나 빨리 변하는가를 주파수로 이렇게 이제 표현한다고 이렇게 그 아날로그 신호에서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신호의 세기가 연속적으로 변할 때 그 연속적으로 변하는 신호의 세기가 얼마나 빨리 반복되는가를 사인 웨이브로 이렇게 표현하면은 그걸 어떤 주파수라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주를 따라서 이렇게 이제 그 사인파를 그릴 때 그 원주가 얼마나 빨리 도는가. 한 원주가 이렇게 그려질 때를 360도 2파일 라디안이라고 이렇게 표시하면 그 2파일 라디안이 얼마나 빨리 반복이 되는가. 그리고 2파일 라디안 동안에 그려지는 하나의 사인파를 갖다가 사이클이라고 그러면 초당 사이클이 얼마나 빨리 변하는가 이런 거고요. 그래서 신호의 세기가 아날로그 신호의 세기가 얼마나 빨리 변하는가는 주파수로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초당 얼마나 빨리 얼마나 많은 그 진동수가 생기는가가 주파수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다시 말하면 신호의 세기가 초당 얼마나 빨리 변하는가를 갖다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디지털 신호를 이렇게 그렸을 때 예를 들어서 전압이 유지되는 구간 있잖아요. 정확하게 딱딱 유지되는 구간, 낮은 전압이 유지되는 구간, 높은 전압이 유지되는 이런 구간은 신호의 세기가 변하지 않는다고 딱 정지된 구간이죠. 이런 경우는 뭐냐면 신호의 세기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주파수를 F로 표현한다면 F가 0이 되는 이런 구간이라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주파수가 0이 되는 구간. 근데 이 신호가 낮은 전압에서 높은 전압으로 이렇게 바뀌는 구간, 높은 전압에서 낮은 구간으로 바뀌는 구간, 이런 구간이 있죠. 이런 구간은 뭐냐? 신호의 세기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순간적으로 이렇게 탁 바뀌는 거예요.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순간적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리고 그 순간이라는 거는 바뀌는 데 걸리는 시간이 이론적으로 보면은 바뀌는 데 걸리는 시간이 제로라는 거예요. 주기가 제로인 신호, 주기가 제로인 신호. 주기가 제로인 신호라는 건 주파수가 주기의 역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주파수가 어떻게 되겠어요? 주파수가 무한대인. 여기 이런 구간은 주파수가 무한대인 이런 구간이 된다는 거죠. 이런 구간은 여기서 이렇게 낮은 데서 높은 데로 변하는 이런 구간은 주파수가 무한대인 이런 구간이 된다. 그래서 사실은 이 뷰리의 해석을 해보면은 디지털 신호 정확하게 그려지는 디지털 신호는 주파수가 0인 아날로그 신호와 주파수가 무한대인 아날로그 신호가 보호 구간 동안 유지되는 그게 반복되는 그런 아날로그 신호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걸 이론적으로 보면은 이 전번에 퓨리 해석할 때 제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모든 신호가 이렇게 그 모든 복합 아날로그 신호는 주파수가 서로 다르고 그 다음에 또 물론 당연히 진폭도 다를 수 있는 그런 그 사인파의 조합으로 구성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퓨리의 해석에 따라서 이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분해해내면 어떻게 되냐면 이 아날로그 신호는 사인파로 복합 아날로그 신호를 그렸을 때 이 신호의 크기 신호의 크기 잠깐만요. 지우개로 다시 지운 다음에 신호의 크기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신호의 크기를 A라고 했을 때 A라고 했을 때 A 곱하기 파이 그러니까 4 나누기 파이분의 4에다가 K가 1부터 무한대까지면서 K가 홀수인 그런 K에 대해서 사인 2파이 주파수에다가 앞에다 K를 곱한
KFT에다가 진폭을 갖다 그 K만큼 나눈 이런 신호들 사인파의 여러 개를 그게 1부터 무한대까지 더한 신호, 더해진 신호의 조합으로 구성된 신호가 그게 뭐냐면 디지털 신호로 디지털 신호가 된다. 디지털 신호로 정확한 이론적인 그런 어떤 디지털 신호가 만들어진다. 이런 게 이제 뷰리 해석으로 증명이 되어 있다는 거죠. 조금 어렵지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갖다 어떻게 증명하는가 이런 걸 갖다 설명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 디지털 신호라는 게 말이죠. 디지털 신호라는 게 이론적으로 보면은 주파수가 0이거나 주파수가 무한대인 그런 신호의 그런 아날로그 신호로 구성되는 복합 아날로그 신호다. 그게 이런 형태의 그 복합 아날로그 신호가 된다. 그게 수학적으로 퓨리 해석으로 증명이 돼 있다. 이런 것들을 이런 내용을 갖다 이해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고요. 근데 이렇게 이론적으로 보면은 신호라는 게 디지털 신호가 이렇게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렇게 순간적으로 탁탁 바뀐다. 그리고 전압이 그 높은 전압 낮은 전압이 이렇게 높은 전압 낮은 전압이 정확하게 주파수 0인 형태로 이렇게 유지가 된다.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이제 그 저기 전자기적인 그런 어떤 그러니까 전기적인 장치로 이제 신호를 전기 전압을 높였다가 낮췄다가 높여서 유지하고 또 낮춰서 유지하고 이렇게 하는데 정확하게 이렇게 주파수 0인 상태. 그 다음에 이 높은 전압에서 낮은 전압으로 이렇게 낮은 전압에서 높은 전압을 이렇게 바꿀 때 걸리는 시간이 이론적으로는 그게 0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사실 어떻게 기계적인 장치로 이렇게 전압을 높이고 전압을 낮추는데 걸리는 시간이 0이 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보면은 높은 전압에서 낮은 전압에서 높은 전압으로 이렇게 바꾸는데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바뀌어질 수가 없고요.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걸린다는 거죠. 이만큼 높은 전압에서 낮은 전압에서 높은 전압으로 바꾸는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높은 전압에서 낮은 전압으로 이렇게 바꾸는데도 이렇게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전압을 유지할 때도 정확하게 주파수가 제로인 상태, 전압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정확하게 0인, 주파수 0인 이런 상태로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주파수가 전압이 0으로 이렇게 전압을 딱 이렇게 낮은 전압으로 마이너스 5V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5V다 이렇게 유지를 하지만 마이너스 5V 정확하게 마이너스 5V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조금씩 이렇게 오차가 있는 형태로 이렇게 전압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전압이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출렁출렁하는 이런 형태로 전압이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론적으로는 이런 형태의 디지털 신호지만 실제로 보면은 그 신호의 세기가 연속적으로 변하는 이런 형태의 아날로그 신호인데 디지털 형태의 신호를 띠는 이론적인 디지털 신호의 형태를 띠는 그래서 수신하는 쪽에서 이거는 디지털 신호 1이다 제로다를 해석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복합 아날로그 신호가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디지털 신호를 만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송신을 하고 또 수신을 하게 될 때 그 신호라는 거는 디지털 신호의 형태를 띠는 복합 아날로그 신호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이해가 되었으라고 봅니다. 그거의 이론적인 근거는 뷰리 해석이 이제 이론적인 근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디지털 신호가 복합 아날로그 신호다 하는 걸 어떤 설명할 때 사실 이런 그림을 많이 그리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진폭이 신호의 세기가 1이고요. 신호의 세기가 1이고 보호율이 EF다. 초당 신호가 그 저기 뭐지? EF 개만큼의 보호가 만들어진다. 신호가 초당 EF 개만큼 초당 EF개만큼의 보호가 신호가 만들어지는 그런 신호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신호의 세기는 신호의 세기는 그 최대 높이는 1이다 이렇게 봤을 때 그때 이 디지털 신호라는 게 사실 어떻게 되냐면은 이 신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퓨리 해석으로 표현하면은 조금 여기 좀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잘 안 보입시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4파이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파이를 표현할 때, 자, 4파이에다가 가로 하고요. 사인 파인데 2파이 FT, 사인 파에다가 그 다음에 더해. 어떤 사인파를 더하느냐. 진폭은 3분의 1이고요. 3분의 1이고 주파수는 2파이 3F인 여기 2파이 3FT 2파이에 3FT인 그런 신호에다가 또 더하는데 어떻게 더하냐면은 진폭은 5분의 1이고요. 5분의 1이고 주파수는 OF인. 앞에 제가 이렇게 이 의미가 이런 거죠. 여기 보시면은 저기 이 K를 곱하는데 홀수인 K를 0부터 1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더한다 이랬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무한대까지는 아니고 1과 3과 5까지 1, 3, 5 3개의 주파수를 사인파를, 물론 주파수는 여기다가 이제 기본 주파수는 F고요. F고 1F, 3F, 5F인. 그러니까 3배, 5배인 주파수가 3배, F보다 3배, 5배인 주파수를 2개를 더하고 대신 이제 진폭은 그 K분의 1, 그러니까 3분의 1, 5분의 1인 그런 주파수의 신호를 이 세 개를 더했을 때 사인파가 이런 형태, 이런 사인파 이 세 개를 더했는데 이런 형태의 복합 아날로그 신호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신호가 만들어진다.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한 개를 더 더하면은 여기다가 진폭은 7분의 1이고 진폭은 7분의 1이고 주파수는 K가 7인 7배인 7F인 신호 하나를 더 더하면 더 정교한 이런 형태의 복합 아날로그 신호가 만들어지고, 근데 이 K를 말이죠. K를 무한대까지 더하면은, 물론 K가 홀수고요. 무한대까지 더하면은 무한대. 이론적으로 완벽한 진폭 1이면서 요 앞에 저기 진폭을 1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진폭 1인 이 완벽한, 이제 제가 정확하게 지금 그리지 못하겠는데 이런 완벽한 형태의 디지털 신호를 만든다. 이게 이제 디지털 신호에 대한 퓨리의 해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뭐 그러면은 내가 저기 주파수 서로 다른 주파수, 그러니까 F보다 우리가 이제 이 보호율이 여기 지금 EF인데 보호율이 EF인데 그러면은 기본 주파수가 지금 여기서 보면 보호율이 EF이기 때문에 EF고 주파수는 지금 F부터 시작했잖아요. F 플러스 3F 플러스
5F 플러스 7F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돼 간다는 거거든. 물론 이제 진폭은 그 홀수 그 K분의 1만큼 이렇게 이제 줄여 작은 그런 어떤 진폭의 사인파를 갖다 더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 이렇게 되어지면 디지털 신호가 만들어지는데, 이때 디지털 신호의 보호율이 어떻게 되냐면은, 보호율이 요 지금 기본이 되는 출발선상에 있는 요 F 주파수의 2배만큼의 보호율의 디지털 신호가 생성이 된다, 이런 의미로. 그러면은 보호율이 F인, 보호율이 F율이다, F 보호율이다. F 보호율인 신호를 만들려고 그러면은 기본 주파수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은 2분의 F부터 2분의 3F 더하기 2분의 5F 더하기 뭐 이런 형태의 신호를 쭉 더해가면은 이게 그러니까 디지털 신호가 만들어지는 거죠. 어떤 디지털 신호? 보호율이 F인. F 시간마다 신호가 이렇게 변하는, F 간격마다 이렇게 F분의 1만큼, F분의 1, 주기가 F분의 1인 그런 형태의 신호가 변하는 보호 신호 간격 F분의 1인 그런 이제 디지털 신호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어떤 이론적인 해석을 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이해가 됐으리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죠? 상당히 이렇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냐? 뒤에 있는 이런 이제 설명을 이제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신호 대역폭하고 그러면은 신호 대역폭이 주어졌을 때 최대로 몇 비트를 전송할 수 있는가? 비트 전송률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건데, 비트 전송률이 어떻게 되는가? 이 비트 전송률이라는 거는 보호율하고만 관련이 되는 건 아니에요. 보호율하고. 왜냐하면은 보호라는 거는 이제 초당 신호가 몇 개가 만들어지는가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보호당 몇 비트를 갖다 이렇게 표현하는가는 신호 레벨이 몇 단계로 구성되는 신호인가에 따라서 보호 하나가 또 여러 비트를 표현할 수도 있기 때문에 비트 전송률이 보호율에 비례하긴 하지만은 보호율 그 자체는 아니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보호율하고 지금 설명하는 거는 비트율은 같은 걸로 보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신호의 레벨이 2단계로 구성되는 신호다, 이렇게 이제 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겠다는 겁니다. 아셨죠? 이게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 신호의 레벨이 M이면은 신호 하나, 보호 하나당 표현할 수 있는 비트 수가 로그 2의 M이 이제 되거든. 근데 이 M이 2면은 2단계로 변한다 이러면 이게 1이잖아요. 그러면은 보호당 신호 비트가 하나가 이제 표현된다, 이런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보호율하고, 그러니까 신호가 2단계로 표현되는 이제 그런 신호인 경우에는, 신호가 높고 낮고 이렇게 2단계로 표현되는 신호는 보호율하고 초당 보호의 개수하고 초당 보내는 비트 수의 개수가 이제 같아진다. 이런 이제 보호율과 비트율이 같은 그런 신호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자, 이런 거죠. 보호율이 n일 때, 초당 n개의 신호가 만들어질 때. 그래서 신호당 한 비트를 보내기 때문에 초당 n 비트의 신호를 갖다 이제 보내고자 할 때 대역폭이 얼마나 필요한가, 이런 거예요. 대역폭에 대해서는 우리 아날로그 신호할 때 정의했잖아요. 대역폭. 신호가 아날로그 신호, 그러니까 복합 아날로그 신호는 모든 이제 신호들은 사실 이제 복합 아날로그 신호를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 의미가 사실 조금 이해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이제 그걸 제가 좀 설명할 텐데, 모든 데이터는 복합 아날로그 신호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그 복합 아날로그 신호는 사인파의 조합으로 구성이 되고, 그 사인파는 주파수가 어떤 낮은 주파수부터 높은 주파수까지 여러 개의 주파수로 이렇게 구성이 된다, 이렇게 볼 때
그 주파수의 범위를 스펙트럼이라고 그러고, 그죠? 그 스펙트럼의 크기, 가장 높은 주파수하고 가장 낮은 주파수를 뺀 그 크기, 주파수 스펙트럼에서 가장 높은 주파수와 낮은 주파수를 뺐을 때 그 크기, 그 크기를 밴드위스라고 그러거든요. 밴드위스. 이 보호율, 비트 전송률하고 밴드위스가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를 이해를 하는 게 데이터 전송에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할 때 아날로그로 뭔가 이렇게 신호를 전송하게 될 때, 예를 들어 공기 매체 같은데 이런 데 보면은 이제 내가 와이파이 데이터를 이제 와이파이 신호로, 아날로그 신호로 만들어서 공기 중으로 이렇게 전송을 하게 될 텐데, 그럴 때 내가 얼마나 많은 주파수를 쓸 수 있는가, 내 공기 중에서 보낼 수 있는 전자기파의 범위는 뭐 엄청 넓지만 이 공기 매체를 와이파이 신호 전송만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죠. 휴대폰 통신을 위해서도 써야 되고, 라디오 통신, 뭐 TV 통신, 위성 통신, 이 공기 중으로 보낼 수 있는 그 전자기파의 주파수 스펙트럼을 내가 그 와이파이 통신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건 딱 정해져 있다고. 그러니까 밴드위스가 딱 정해져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밴드위스를 또 이렇게 나눠서 쓴다고, 나눠서 채널로 나눠서. 그럼 한 채널이 쓸 수 있는 주파수의 범위가 딱 정해져 있던 그 채널의 밴드위스가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밴드위스, 그러니까 이 정해져 있는 그 주파수 밴드위스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디지털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가의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역폭과 전송률의 관계가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적은 대역폭, 작은 대역폭, 내가 쓸 수 있는 건 딱 한계가 정해져 있으니까요. 와이파이 통신을 위해서 정해져 있는 대역폭이 딱 정해져 있다. 그러면은 중요한 거는 뭐냐면, 기술을 발전시킨 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대역폭, 작은 대역폭의 신호를 가지고, 신호 스펙트럼을 가지고 가능하면은 많은 비트, 전송 속도를 갖다 높이는 이런 이제 기술을 발전시키는 게 사실 상당히 이제 중요한 이제 과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대역폭이 주어졌을 때 그 대역폭을 가지고 지금 현재 기술로 최대로 전송할 수 있는 비트 전송률이 어떻게 되는가를 이해를 하고, 그걸 높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게 이제 아주 중요한 그런 데이터 통신의 개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대역폭하고 비트 전송률의 관계를 이해를 하는 게 이제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대역폭이 커지면은 비트 전송률이 왜 높아지는가? 그래서 내가 전송 속도를 높이려고 그러면 비트 전송률, 대역폭을 갖다 좀 높여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를 하는 게 상당히 데이터 통신에서는 상당히 기본적이고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야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대역폭이 뭔지는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다고 봅니다. 대역폭이 뭔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다시 제가 아날로그 신호를 강의를 이미 했는데, 그거를 좀 이렇게 참고를 하시기로 하고, 자, 이렇게 봅시다. 내가 지금 보호율이 N, 초당 N개의 디지털 신호를 만들어서 보내려고 그래. N개의 디지털 신호. 초당 N개. 이런 신호를 만들어서 보내겠다는 거예요. 이런 신호. 디지털 신호를 만들어서 보내는데, 이런 신호, 여기서 설명한 이런 신호 형태, 이런 신호가 자, 지우고요. 이런 신호가 보호율과 비트율이 같은 그런 이제 신호인데요. 이런 디지털 신호인데, 초당 이게 이제 신호 간격이잖아요. 한 신호의 간격, 시간 간격의 크기, 그 다음에 1, 뭐 0, 1 이런 신호 이렇게 만들어서 보내는데, 이 초당 신호 하나, 신호 간격 하나를 보호라고 했을 때 지금 초당 몇 개의 신호를 만들어서 보내겠냐면 초당 N개의 신호를 만들어서 보내겠다. 보호율이 N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초당 몇 비트를 보내겠습니까? 당연히 n 비트 per second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보호율하고 비트율이 같아지니까. 그죠? 왜냐? 보호 신호 하나가 한 비트로 표현하니까. 이런 신호를 가정했을 때, 이런 신호를 가정했을 때, 보호율이 n일 때, 주파수가 얼마나 많이 필요한가? 주파수가 0부터 얼마나 많은, 그러니까 최대 주파수가 어디까지 필요한가? 그래서 대역폭이 얼마인가? 그 최대 주파수, 가장 낮은 주파수 0이라고 보면은 가장 높은 주파수하고 0하고 빼면은 그 대역폭이 그 주파수, 가장 높은 주파수의 값이 대역폭이 되는 거잖아요. 오케이. 자, 봅시다. 자, 이런 이제, 신호를 갖다 이렇게 이제 비트율이 n인 신호인데, 이것부터 한번 봅시다. 이것부터. 그러니까 내가 신호를 만들어서 보내는데, 이런 디지털 신호를 이렇게 만들어서 보낼 텐데, 이렇게 디지털 신호를 이렇게 만들어서 보내는데, 어쩌다 보니까 모든 값이 다 0이야. 이렇게 모든 값이 지금 신호를 만들어서 보내는데, 모든 값이 전부 다 0이. 이러면은 신호의 세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호의 세기가 전부 다 낮은 전압인 이런 신호가 연속적으로 계속 오는 거죠. 계속 이렇게 낮은 전압의 신호가 연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이런 거잖아요. 이런 주파수가, 그러니까 낮은 전압이 그대로 유지되는, 이론적으로 보면 이게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런 그 신호를 아날로그 사인 웨이브로 표현하면 이게 신호인데, 주파수가 어떻게 되면, 주파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파수가, F가 0인 이런 신호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자, 봅시다. 그래서 이런 거 예를 들어서 000 이렇게 이런 신호가 만들어진다는 이야기는 이렇게 낮은 전압의 신호가 이렇게 쭉 만들어진다 이런 이야기고요. 만들어진다 이런 이야기고, 이때는 주파수가 0이라는 거죠. 0인 주파수 0인 이런 신호가 만들어지고, 이때 이제 위상은 180도가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 위상을 생각하지 않더라도요, 주파수 0인 신호가 이렇게 만들어진다. 얘를 전부 다 1이다. 전부 다 1이다 보죠. 이런 것도 전부 다 1이다. 모든 게 다 1이더라.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위상은 이제 좀 다르지만, 위상은 뭐 이렇게 이거하고 다르지만, 위상은 다르지만 아날로그 신호를 표현하면은 주파수가 0인, 이것도 주파수 0인 거죠. 왜냐하면 신호의 세기가 변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비트율이 n이지만 전부 다 0이거나 전부 다 1인 경우는 주파수가 0인 신호가, 주파수 0인 신호가 이렇게 전송이 된다. 아날로그 신호로 표현했을 때 이렇게 보면 된다.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모든 경우에 이렇게 변한다. 신호가 말이죠. 아날로그 신호를 만들어서 보내는데, 쭉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렇게 전부 다 0이거나 전부 다 1이 아니고요. 전부 다 0이거나 전부 다 1이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신호를 만들어서 보내는데 그 신호가 계속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0이었다가 1이었다가 0이었다가 1이었다. 0, 1, 0, 1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런 신호를 보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전압이 낮은 전압에서 높은 전압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높은 전압에서 낮은 전압, 아이고, 좀 제가 잘 못 그리는데 여러분 뭐 잘 이해를 들으십시오. 낮은 전압으로 갔다가 또 높은 전압을 갔다가 유지됐다가 낮은 전압을 갔다. 이게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높은 전압, 낮은 전압, 높은 전압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이런 이제 신호가 만들어지는 거죠. 뭐 얼마든지 이런 경우도 디지털 데이터가 이런 디지털 데이터를 전송해야 될 경우도 당연히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모든 게 0이거나 모든 게 1인 이런 경우는 주파수가 가장 낮은 주파수, 0인 주파수로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가장 심플한 그런 이제 형태의 디지털 데이터가 될 거고, 이 저기 그 보호율이 n일 때 어떻게 보면 신호를 가장 많이 바꿔야 되는, 신호를 가장 많이 변경해야 되는 그런 경우는 이제 신호를
신호를 제일 많이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가장 워스트 케이스다 뭐 이렇게 보통 표현하는데요. 워스트 케이스, 신호를 가장 많이 변화를 시켜야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모든 데이터가 0과 1이 이렇게 반복되는 이런 경우를 이런 경우에는 신호를 초당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부 다 0인 경우는 신호 하나만 그 전송 구간 동안 신호 하나만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0인 신호 0인 신호 또는 1인 신호 하나만 만들면 되는데 0과 1이 계속 바뀌는 이런 경우는 초당 그 n 비트를 보내려고 그러면 초당 몇 개를 만들어야 되냐면 초당 n 보의 신호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경우. 이게 제일 많이 만들어야 돼. 신호를 많이 만들어야 돼. 이런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나머지를 보면 예를 들어서 뭐 반복해서 예를 들어서 값이 00, 11, 00, 11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된다 그러면은 초당 신호를 몇 개를 만들 수 있냐면은 0인 신호를 낮은 신호를 2개를 만들고 높은 신호를 2개를 만들고 낮은 신호를 2개를 만들고 이렇게 반복되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초당 몇 개의 신호를 만들면 되냐면 이런 경우는 자, 여러분들 좀 이해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요.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해가 되고 있으라 봅니다. 자, 이런 경우는 앞에 요런 경우 이런 경우하고 비교해서 요 경우는 몇 개의 신호가 만들어지냐 보호 레이트가 어떤 정도의 어떤 보호 레이트의 신호가 필요하냐면은 n 나누기 2 보호 뭐 비트하고 보호가 같으니까 bps 이렇게 된다. 초당 2의 n개의 신호만 만들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렇잖아요. 여기 이런 그러니까 훨씬 더 신호의 수가 이제 작아지는 거죠. 자, 이런 걸 이런 이제 개념을 이해를 했다고 보고 자,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그래서 최악의 경우는 어떤 신호를 갖다 디지털 신호를 가장 많이 만들어야 돼. 보호 레이트가 가장 높은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은 0, 1, 0 이렇게 계속 반복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아날로그 신호를 표현하면 있잖아요. 아날로그 신호를 표현하면은 이 아날로그 신호가 0인 경우는 낮은 전압이니까 낮은 전압은 사인파로 그렸을 때 사인파로 그렸을 때 사인 함수의 값이 마이너스 값이 되는 요런 구간으로 표현하고요. 마이너스 값이 되게 이렇게 만들고 높은 전압을 표현하는 1인 구간은 사인 함수의 값이 높은 거 양의 값이 가지는 이런 구간 그 다음 또 0인 구간이 반복되니까 이렇게 반복되는 이런 형태의 사인파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죠. 표현이. 그래서 이제 사인파를 수신했을 때 지금 이 구간 요 구간에 사인 함수의 값이 마이너스네. 그러면은 디지털 신호에 마이너스에 해당되네. 그러면 이거는 0이네. 사인파의 값이 양의 값이네. 그러면 요 구간에 그러면 디지털 값에 1의 구간에 해당이 되네. 이렇게 이제 해석해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런 형태의 사인파다. 이런 형태. 자, 보호율이 보호율이 n이었을 때 지금 웨이브 하나를 가지고 사이클 하나를 가지고 있잖아요. 사이클로 보면 사이클 하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요. 사이클 하나로 보면은 자 한번 보십시오. 자, 이걸 지운 다음에 사이클 하나를 볼까요? 사이클 하나에 보면 사이클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이클이죠, 그죠? 한 사이클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요. 한 사이클로 지금 보호를 2개를 표현한 거죠. 2개. 그렇죠? 낮은 전압의 구간, 높은 전압의 구간, 레벨이 낮은 레벨의 신호 하나, 높은 레벨의 신호 보호 2개를 커버를 했다. 아날로그 신호 하나를 가지고. 그러면은 주파수가 얼마가 된다는 이야기냐면 보호율의 주파수가 2분 1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호율이 n이면 이런 경우에 보호율이 n이면은 지금 우리가 보호율이 n이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보호율이 n이었다. 이런 이야기는 보호율이 지금 n이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보호율이 n이면은
주파수는 뭐가 되냐면은 2분의 n인 이게 주파수를 f로 표현하면은 이게 f가 이게 되는 거죠. 그죠? 주파수를 f로 표현했을 때, 프리퀀시라고 표현했을 때 주파수는 f가 되는 거예요. f가 주파수가 2분의 n이 되는 그런 사인 함수로 0과 1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디지털 신호를 표현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다시 그러면은 00, 11 이렇게 반복되는 거 한번 보죠. 00이 반복되고 11이 반복된다. 이런 거는 사인 함수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00인 구간을 사인 함수 값의 마이너스 값으로 이렇게 표현하고요. 11인 구간, 11인 구간은 플러스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또 00으로 반복되겠죠. 그죠? 00으로 반복되는 구간은 마이너스로 표현하고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죠? 1인 구간이 나온다고요? 그러면은 이거는 두 구간 다 플러스 사인 함수 값이 플러스 값을 가지는 구간으로 표현하고 이런 이제 사인 함수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거는 주파수가 주파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런 경우는 주파수가 당연히 F는 2분의 n이 아니고요. 4분의 n이면 되는 거죠. 그죠? n 나누기 4. 이해가 되시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 말이에요. 최악의 경우에 그러니까 최선의 경우라고 보죠. 최선의 경우는 신호 하나만 만들면 돼. 전부 다 1이거나 전부 다 0인 경우. 이 경우는 주파수가 제로야. 00이 반복되는 이런 경우는 주파수가 4분의 n이야. 가장 최악의 경우는 뭐냐면 00, 11이 반복되는 건 주파수 4분의 n이고요. 01, 01이 계속 반복되는 이런 경우가 이제 신호가 가장 많이 디지털 신호가 가장 많이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보호율이 가장 높아지는 보호율이 가장 높다는 게 n인데 n이 이런 경우는 아날로그 신호에 뭘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면 주파수가 2분의 n인 이런 아날로그 신호로 표현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보호율이 n일 때 이 보호율이 n인 이런 디지털 신호를 보호율이 n인 이런 디지털 신호를 말이죠. 보호율이 n인 이런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사인파로 표현할 때 주파수를 말이죠. 주파수가 0인 신호부터 최대는 뭐냐면 0과 1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디지털 신호예요. 몇 번 반복되는가? 초당 n번 반복되는 그런 신호는 주파수가 2분의 n인 이런 아날로그 사인파의 조합으로 모든 디지털 신호 0과 1의 디지털 신호를 그러니까 최대 n번 바뀌어야 되는 그게 그 최악의 경우는 0과 1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까지 포함해서 주파수가 0인 신호부터 주파수가 2분의 n인 이런 사인파로 표현이 가능해진다 이런 이야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게 대역폭이 어떻게 됩니까? 대역폭은 당연히 최대 주파수하고 최소 주파수를 뺀 그 대역폭의 그 스펙트럼의 크기니까 주파수가 대역폭이 2분의 n이 되겠죠. 이게 그러니까 대역폭이 된다. 이 의미는 무슨 이야기냐면 주파수가 2분의 n인 아날로그 신호로 그러니까 대역폭이 2분의 n인 아날로그 신호로 최대로 표현할 수 있는 최대로 만들 수 있는 디지털 신호의 개수가 보호가 n개가 되고요. 한 보호가 한 비트를 표현하면은 사실 비트 전송률이 n이 되는 그런 디지털 신호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된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 이해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그러니까 대역폭하고 최대 비트를 그러니까 이 대역폭을 써서 최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비트율의 관계를 이렇게 계산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최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비트율은
대역폭 곱하기 2가 된다. 이런 이야기. 대역폭 곱하기 2가 된다. 잘 이해가 돼야 됩니다. 신호가 모든 BT, 비트 모든 게 0이거나 모든 게 1인 이런 걸 주파수 0으로 이렇게 표현을 0인 신호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요. 그것부터 0과 1이 계속 반복되는 그게 주파수가 F라고 했을 때 최대 비트율은 EF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대역폭 곱하기 2가 된다. 이런 경우는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01, 01 이런 것들을 이제 0, 1, 0, 1 이렇게 이제 이런 이제 디지털 데이터를 전송하면은 송수신할 때 신호가 이런 형태, 이거보다 뭐 이런 형태의 사인파를 송신하고 사인파를 수신한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이런 이야기인데 요 사인파 이 신호의 세기가 다소 좀 크더라도요. 다소 좀 크더라도 이게 이제 실제 이제 공기 중이나 뭐 구리선을 통해서 신호를 보낼 때 여기는 잡음이 이제 맡기게 된다고요. 잡음. 그러면 여기에 신호 잡음들이 맡기면은 이게 잡음들이 막 이렇게 추가가 되면은 이 사인파 아주 이렇게 단순한 사인파 그 하나를 가지고 이게 이게 주파수 얼마이고 진폭이 얼마인 그런 사인파구나 이런 걸 갖다 해석하는 게 엄청나게 어려워진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 사인파 하나를 가지고 이게 어떤 형태의 사인파였구나, 진폭이 얼마고 주파수가 얼마인 사인파였구나 이런 것 갖다 해석해내는 게 사실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이제 어려워진다. 그래서 실제로는 잡음이 이제 있는 그런 환경에서는 최대 주파수 F일 때 EF의 비트 전송률을 가지는 그런 신호를 만들어 가지고 보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근데 이거는 이제 저게 없을 때 잡음이 전혀 없어. 그러니까 그런 신호를 보내면 보낸 그대로 전송이 돼. 이런 경우는 수신하는 쪽에서 이거는 어떤 사인파의 그 마이너스 값에 해당되는 구간이구나, 사인파의 플러스 구간이구나 이런 걸 이제 당연히 해석해 낼 수 있겠지만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잡음이 있는 환경에서는. 그래서 지금 내가 설명한 이 관계, 신호 대역폭하고 최대 비트 전송률의 관계는 잡음이 없는 환경에서 이제 관계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나이퀴스트라는 사람이 잡음이 없을 때 신호 대역폭하고 최대 비트 전송률의 관계를 증명을 했어. 그게 뭐냐면 정리를 했어요. 그거를 유명한 나이퀴스트 정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이퀴스트 정리는 그래서 최대 비트 전송률을 C라고 표현했을 때 최대 비트 전송률, 그것들 보통 이걸 이제 캐패시티를 맞나요? 캐패시티에서 이제 C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C. 그러니까 어떤 채널이 있을 때 또는 어떤 뭐 매체가 있을 때 그 매체로 보낼 수 있는 비트의 총 용량 뭐 이런 의미에서 이제 캐패시티라고 해서 이렇게 C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최대 비트 전송률을 C라고 했을 때 이 C는 그리고 대역폭을 B라고 하고요. B. 그러니까 대역폭이라는 건 가장 낮은 주파수 0부터 B까지니까 최대 높은 주파수가 B라고 이렇게 이제 봅시다. 여기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시다. 꼭 그런 건 아닌데요. 나중에 이제 모듈레이션, 그러니까 변조 공부할 때 이제 대역폭이 이동하는 문제는 이제 그때 가서 좀 보기를 하고, 여기서는 대역폭 B다 이러면은 주파수가 0인 것부터 B인 최대 주파수 B인 데까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하고 보면은 이 최대 비트 전송률은 2 곱하기 B가 된다 이런 이야기고요. 2 곱하기 B. 대역폭의 2배가 되는데 여기다가 뭘 곱하면 되냐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앞에 설명한 거는 하나의 주파수를 가지는 신호의 그 진폭의 크기가 하나인 경우만 지금 이제 예를 들었는데, 진폭의 크기를 이제 다르게 만들 수도 있죠, 그죠? 같은 주파수인 신호이면서 진폭이 큰 거, 낮은 거 이렇게 이제 여러 개의 신호를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 신호 레벨이라고 표현하면 그 신호 레벨을 M이라고 표현하면은
최대 주파수 F인 신호의 진폭의 크기를 갖다 M개로 나눈다 이러면은, 신호 레벨의 개수가 M이면은, 신호 하나를 가지고 로그 2의 M개만큼의 비트를 전송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이론적으로 보면. 그죠? 그래서, 최대 전송 용량, 최대 비트 전송률은 어떻게 되냐면은, 대역폭 곱하기 2b의 로그 2의 m을 곱한 것만큼이 된다. 이게 유명한 나이퀴스트죠. 나이퀴스트. 이거는 근데 어쨌든 잡음이 없는 환경. 근데 뭐 잡음이 없는 환경은 사실 실제 환경에서는 잡음이 없는 환경을 가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이렇게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건 뭐냐면은 최대 전송률은 비트 전송률, 디지털 데이터를 얼마나 많이 보낼 수 있는가, 전송할 수 있는가는 대역폭에 정비례한다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잡음이 없는 환경을 사실 우리가 이제 가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잡음이 있는 환경에서는 어떻게 되는가를 조금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죠? 자, 봅시다. 그거를 조금씩만 보자고요. 많이 뭐 볼 건 없습니다. 많이 볼 건 없지만은 조금만 봅시다. 조금 지금 제가 설명을 조금 이렇게 여러분들 혹시 이해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을까 해서 조금 설명을 천천히 하고 있어서 좀 시간이 지금 많이 가고 있는데요. 시간보다도 정확하게 잘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데이터 통신에서 가장 기본적인 이제 그런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 개념이 머릿속에 들어있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가 이제 디지털 신호, 아날로그 신호를 이용해서 이제 실제로 디지털 데이터를 전송하고 그러면 이때 전송 용량이 얼마가 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여기서 설명한 이런 개념이 정리가 안 돼 있으면은 이제 이해하기가 사실 쉽지 않아지는 거죠. 시간이 좀 가더라도 천천히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잡음과 대역폭의 관계는 그럼 어떻게 될까? 잡음이 있을 때는 신호 대역폭에 신호를 만들어서 보낼 때 신호 대역폭이 얼마나 필요해질까? 이런 거를 이제 한번 알아봅시다. 똑같이 여기서는 보율하고 비트율은 같다고 보율을 n이라고 이렇게 가정해 보죠. 가정할 때, 자, 지금은 앞에는 이제 신호 하나를 만들어서 보낼 때 이제 단일 사인파를 가지고 신호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단일 사인파를 만들어서 신호를 보내면 예를 들어서 0, 1, 0 이런 신호를 이런 형태의 사인파로 이렇게 만들어서 보내면은 이런 형태의 사인파를 잡음 있는 환경에 수신할 때 이게 0인 구간, 1인 구간 이런 걸 정확하게 디텍션하기가 무지무지 이제 어렵다 이런 건데요.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앞에서 설명했지만 주파수가 2분의 n인 그런 사인파잖아요. 이 사인파에다가 우리 앞에 이제 디지털 신호할 때 조금 설명했던 조금 더 주파수가 높은데 이제 그러니까 홀수배인 주파수가 3배인 2의 그러니까 3 곱하기 2분의 n인 주파수가 2분의 n인 2분의 n인 주파수의 3배인 3 곱하기 2분의 n인 주파수의 신호를 하나 더 하면은 어떻게 되는가? 그 신호는 이런 형태의 신호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두 개가 이런 형태의 신호가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고요. 이런 형태. 거기다가 한 개를 더 더했어. 주파수 5배인 신호를 물론 이제 진폭은 이제 5분의 1인 그런 신호인데 그러면은 이런 형태의 주파수가 이게 이제 반복이 되겠죠, 그죠? 이런 형태 만들어지고요. 좀 더 주파수 하나를 더 더하면 예를 들면 이런 형태의 신호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앞에 잠깐 설명했지만은 이런 형태, 그죠?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여기 두 번째 있는 요거 이런 형태의 신호가 만들어진다 이런 거죠. 또 하나를 더 더하면 점점 실제의 디지털 신호하고 가까운
이런 형태의 신호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잡음이 예를 들어서 이 신호보다 이게 1, 2, 3 이렇게 보면은 잡음 있는 환경에서 이제 수신할 때 1보다는 이 신호를 해석하기가 쉽고 이 신호보다는 3 형태의 신호를 해석하기가 쉬워지는, 그래서 신호 주파수를 점점 더해가지고 신호를 점점점 디지털 신호처럼 만들면은 이 구간 여기에 예를 들어서 저기 잡음 같은 게 이렇게 좀 끼더라도요, 여기에 뭔가 이렇게 잡음 같은 게 여기에 좀 끼더라도 이거는 이 저기 디지털 신호의 1인 구간에 해당되는 신호이구나 하는 걸 갖다 해석해내기가 그만큼 쉬워진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뭐냐면 이런 거죠. 이런 경우는 여기 이제 예를 들어 이 세 번째 신호 이런 경우는 대역폭이 얼마가 되냐면은 여기 좀 보시면은 지금 2분의 n 또 더하기 2분의 3n 더하기 2분의 5n인 주파수잖아요. 물론 이제 전부 다 여기가 전부 다 이런 경우는 0부터 시작하겠죠.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주파수, 이런 주파수의 신호들이 이제 복합되어 있는 그런 이제 복합 아날로그 신호이기 때문에 이때 최대 주파수는 어떻게 되냐면 이거라고요. 복합 아날로그 신호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 복합 아날로그 신호의 최대 주파수가 되잖아요. 2분의 5n. 그러면은 이 세 개가 더해져서 만들어지는 이런 신호, 물론 0과 1이 이제 반복되는 그런 이제 디지털 신호를 표현할 때의 이야기고요. 그러면 이게 최대로 어떻게 되냐면은 주파수가 2분의 5n까지의 주파수를 쓰기 때문에 최대 주파 2분의 5n 되고 0부터 2분의 5n까지 주파수를 쓰기 때문에 대역폭이 2분의 5n인 그런 대역폭을 사용해서 이런 형태의 디지털 신호와 유사한 그런 신호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면 그만큼 잡음이 끼더라도 잡음이 있는 환경에서도 디텍션 하기가 쉬워지는, 디텍션 하기가 용이한 그런 신호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 설명한 것하고 뒤에서 설명한 것 이 두 가지를 더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비트 전속률하고 대역폭의 관계를 보면은 어떻게 대역폭에 대한 요구 정도를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당연히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보호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러니까 기본 주파수 여기서 이제 2분의 n으로 봤는데 보호율이라는 게 n이잖아요. n이 높으면 높을수록 2분의 n이 그만큼 이렇게 커지는 거니까 당연히 보호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보호율이라는 건 이제 비트율 여기서는 같다고 봤지만 당연히 뭐 보호율하고 비트율하고는 당연히 비례하겠죠. 그죠? 보호 하나당 신호 비트 수를 2비트를 표현하면은 신호율은 비트율은 보호율 곱하기 2가 되고 3비트를 표현하면 보호율 곱하기 3이 되고 이러니까 당연히 뭐 비례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호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주파수의 대역폭이 커지고 그 다음에 잡음이 크면 클수록, 잡음이 많으면 많을수록 많은 대역폭을 써서 신호를 만들어서 보내야 되기 때문에 큰 대역폭이 필요해진다. 이런 걸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역폭 요구는 어떻게 되는가? 잡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잡음에 강한 신호를 만들려면 대역폭이 커져야 된다. 이런 걸 어떤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한번 봅시다. 일단 정리를 이렇게 1과 2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봅시다. 내가 비트 전속률이 1kbps 초장 여기서 보호는 그러니까 보호율하고 비트율은 같다고 보고요. 신호 하나를 가지고 한 비트를 표현한다. 이렇게 이제 보고요. 그때 비트 전속률이 1kbps다. 1000비트 per second. 초당 1000비트를 보낸다. 이러면 초당 1000개의 보호를 만들어야 된다.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사인파 하나를 가지고 이 디지털 신호를 표현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2분의 n이죠. n이 여기 이제 보호율이라고 2분의 n인 주파수가 2분의 n인 그 주파수 2분의 n이니까 1000 나누기 2니까 500Hz겠죠. 그죠? 500Hz인
그런 신호 하나만 가지고 0과 1이 반복하는 치악의 경우에 디지털 신호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전부 다 0이거나 전부 다 1인 경우는 주파수 0인 것부터 0인 주파수의 신호를 쓰면 되니까 0부터 최대 500Hz까지 아날로그 신호 하나만 놓고 보면은 그러면 대역폭이 500이 되는 거죠. 그죠? 500. 대역폭이 500이 된다. 근데 이거는 잡음이 조금만 끼면은 뭐 해석하기가 어려워진다 이랬잖아요. 그러면은 아날로그 신호 두 개를 가지고 이렇게 만든다 이렇게 보면은 여기다가 하나를 더 하는 거죠. 2분의 3n인 2분의 3. 여기 이제 n이 저기 1000이니까 2분의 3n 하면 1500이죠. 그죠? 2분의 3n. 1500. 1.5kHz. 1500Hz. 하나를 더 더한다. 2분의 5n이면은 2500Hz. 2.5kHz. 이런 신호를 더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최대 주파수가 두 개를 쓸 때는 1.5kHz니까 0부터 1.5kHz까지의 저기 스펙트럼이니까 대역폭이 1.5kHz가 되는 거고요. 대역폭이. 그 다음에 세 개를 쓰면은 2.5kHz가 된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래서 내가 잡음이 좀 더 강한 그런 어떤 신호를 만들기 위해서 주파수를 갖다 이렇게 좀 더 많은 주파수를 사용을 하면 할수록 대역폭이 그만큼 커진다 이런 거 알 수 있죠. 그죠? 자, 다시 이렇게 봅시다. 비트 전송률이 1K에서 10K로 1000비트, 초당 1000비트를 10,000비트를 보내는, 그래서 초당 10,000개의 볼을 만드는 그런 어떤 경우를 본다 이러면은 한 개, 그러니까 초당 10,000개의 볼을 만들어야 되니까 한 개의 사인파를 가지고 이렇게 그 디지털 신호를 표현하려고 그러면 2분의 n이잖아요. 그러면은 5000Hz겠죠. 그죠? 초당 5000Hz. 5000Hz인 그런 이제 아날로그 사인파를 써야 되겠죠. 최악의 경우. 0과 1이 반복되는 이런 경우. 그러면은 주파수 0부터 5000Hz까지, 5kHz까지. 대역폭이니까 5kHz가 되는 거고요. 두 개를 쓴다. 이러면은 2분의 3n까지 주파수를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15Hz, 15,000Hz까지. 25,000Hz까지. 이렇게 주파수가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n이 10배가 늘어나면은 n이 10배가 늘어났다. 10배가 늘어났다. 이렇게 보면은 당연히 대역폭이 그만큼 이렇게 늘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여기다 다시 또 10배를 늘렸다. 뭐 마찬가지죠. 그러면은 사인바 하나일 때는 뭐 500kHz, 50kHz, 150kHz, 250kHz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역폭이 늘어나게 된다. 그래서 대역폭 요구량은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느냐? 비트 전송률이 높을수록 대역폭 요구량이 커진다. 1. 2. 잡음이 크면 클수록 잡음에 강한 신호를 만들려면 만들수록 대역폭 요구가 커진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잡음이 있는 이런 환경에서는 앞에 있는 이 있잖아요. 잡음이 없는 경우에서는 대역폭이 주어졌을 때, 대역폭이 B로 주어졌을 때 최대 전송률은 2B 곱하기 로그 2M. M은 여기서 이제 신호의 레벨의 수고요.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지만 실제 잡음이 없는 환경은 없기 때문에 잡음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대역폭은 이거예요. 똑같이 B인데 그때 샤논이 어떻게 증명을 했냐면은 B 곱하기 대역폭 곱하기 로그 2에 1 플러스 S 나누기 N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정리했는데 이때 S가 뭐냐면은 신호의 세기. 그 다음에 N은 이 신호를 수신하는 신호를 전송하는 그 환경의 잡음의 세기. 그 잡음이 뭔가 하는 거 좀 설명을 할 테고요. 그래서 이걸 어떤 신호대 잡음비라고 이렇게 해요. 이 의미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신호하고 잡음의 비가 N, 잡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신호 나누기 잡음의 값이 그만큼 작아지겠죠. 그죠? 신호대 잡음비가 그만큼 작아지겠죠. 그러면 그럴수록 이 값이 로그의 1 플러스 n의 값이 작아질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대역폭에다가 요 값을 곱한 이게 뭐가 되냐면 이게
최대 비트 전속률이 된다. 잡음이 있는 환경에서. 이게 이제 샤논이라는 과학자가 증명을 한 거예요. 그 실제 환경에서 이제 비트 전속률은 이 샤논의 법칙으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그렇더라도 여기 보시면은 대역폭이 커지면 커질수록 전속률은 비트 전속률은 비례해서 정비례해서 커지게 된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앞에 제가 설명한 것을 가지고 대역폭이 커진다는 게 어떤 의미고 대역폭이 커지면은 왜 많은 비트를 전송할 수 있는 그런 신호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반드시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디지털 신호를 손상시키는 그런 요소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이제 이런 디지털 신호를 만들어서 보내고 싶어요. 그렇지만 실제 이제 이 신호를 만드는 어떤 그 전자장치 또는 신호를 전달하는 매체의 특성 이런 것에 따라서 실제로는 이런 신호를 만들어낼 수 없고요. 실제로는 어떻게 되냐면은 실제로는 만들면은 이런 형태의 신호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갖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완벽한 대역폭의 신호를 만들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장치, 케이블 이런 매체들은 그 신호가 0인, 신호가 무한대인 그런 아날로그 신호를 만들고 그 다음에 전송하는 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한된 전속 대역폭을 가진 제한된 주파수의 신호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장치, 그런 케이블을 쓰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서 전송하다 보면은 이론적인 그런 신호가 아니라 실질적인 신호는 이런 형태의 신호밖에 만들어줄 수 없다. 그래서 제한된 대역폭 때문에 디지털 신호가 어느 정도 이렇게 왜곡이 돼서 이렇게 전달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걸 이해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케이블 같은 걸 보면요. 물론 이제 공기 매체도 마찬가지. 공기 매체에서 신호가 어떻게 약해지는가 이런 거는 나중에 이제 아날로그 신호 매체를 우리가 이제 공부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 가서 따로 이제 설명을 하기로 하고. 예를 들어서 전선을 통해서 꾸리선을 통해서 신호를 전달한다 이러면은 저항이 있잖아요. 그러면 전기 에너지가 저항을 만나서 열 에너지로 이렇게 이제 변화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신호의 세기가 열 에너지로 이렇게 바뀌어서 이렇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수신하는 쪽에서 보면은 송신하는 쪽보다 신호의 세기가 이렇게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신호의 세기를 이렇게 좀 높게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전달되는 거는 수신하는 쪽에서 보면 신호의 세기가 약해져서 전달되는 이런 것 같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누화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신호가 누화가 됐다. 그것도 이제 신호를 손상시키는 하나의 요소가 되는 거죠. 어테뉴에이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이야기인데 이제 이 디지털 신호도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은 주파수가 서로 다른 아날로그 신호의 복합 신호다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근데 주파수에 따라서 어떤 물질에서 이렇게 신호가 전달되는 속도가 조금씩 달라요. 이건 뭐 이렇게 이론적으로 이렇게 증명하고 이런 거를 여기서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거는 여기는 범위를 벗어나는데 그거를 이해를 하시면은 그러면 디지털 신호를 만들면은 신호가 변하는 구간은 주파수가 아주 높은 그런 아날로그 신호일 거고 신호가 유지되는 구간은 주파수가 아주 낮은 신호가 되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주파수에 따라서 전달 속도가 조금씩 차이가 난다고 그러면은 실제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 케이블의 길이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이 신호의 전달 속도가 좀 다르기 때문에 처음에 만들어진 게 이 케이블을 따라 쭉 감에 따라 속도가 조금씩 바뀌니까 그게 이제 조금씩 왜곡이 되는 거죠. 그런 것 같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지연 왜곡이다. 딜레이라는 게 케이블에 따라서 신호가 전달될 때 이렇게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가 그걸 갖다 딜레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그 시간이 감에 따라서 그러니까 아날로그 신호의 복합 아날로그 신호를 구성한 아날로그 신호의 주파수에 따라서 그 전달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지연 시간이 조금씩 차이가 나가지고 왜곡이 된다 이런 의미에서 딜레이 디스토션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지연 왜곡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이 구리선의 외부에서부터 이렇게 들어오는 이런 이제 잡음들이 많이 있다고요. 그래서 뭐 이 사실은 이런 잡음들이 막 그 케이블 상에 막 들어오는 거지. 이런 형태죠. 어떤 때는 잡음이 막 큰 것들도 들어올 수 있고 이렇다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형태의 신호를 보내고 싶은데 수신하는 신호를 보면 어떤 게 수신, 이런 형태의 신호가 수신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구간 이런 거 보면은 원래는 이게 영인 구간인데 전압이 갑자기 이렇게 높은 형태의 잡음 때문에, 외부의 잡음 때문에 높은 형태의 그런 어떤 그 신호가 만들어져 가지고 이런 구간은 예를 들면 뭐 0이 원래는 0인데 1로 이제 해석하고 이럴 수도 있고요. 누화가 많이 되면 수신하는 쪽에서 신호 세기가 너무 약해져 가지고 수신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케이블 길이가 길어지면 신호가 전송이 안 되는 거죠. 뭐 그런 게, 그런 현상도 생길 수 있고 뭐 이런 거죠. 이런 걸 통칭해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디지털 신호를 손상시키는 요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각각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뭐 읽어보시면 이해가 다 되리라 보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디지털 신호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 보호가 뭔지, 보호율이 뭔지, 그 다음에 신호 레벨, 그 다음에 비트율, 초당 몇 비트를 보내는가, 이런 것들 이제 전송 속도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데이터 통신에서 또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전송 속도라는 걸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듣게 되고 또 하게 됩니다. 전송 속도. 초당 내가 몇 비트를 보낼 수 있는가. 이런 능력을 이제 전송 속도 이렇게 하고 비트율. 비트율은 당연히 보호율하고 비례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설명을 했고, 이 디지털 신호도 결국은 아날로그 신호의 복합 아날로그 신호의 한 형태다. 그래서 디지털 신호라는 것은 대역폭, 아날로그 신호의 복합 아날로그 신호의 대역폭하고 아주 밀접하게 관계되고, 어떻게 밀접하게 관계되냐면 전송 속도, 비트율, 보호율은 대역폭에 비례한다. 대역폭 크기하고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물론 잡음 환경에 따라 좀 이렇게 얼마나 많은 대역폭이 필요한가는 좀 다르지만 그런 설명을 했는데, 이론적인 근거는 잡음이 없을 때 대역폭과 비트 전송률의 관계를 나이키스트 법칙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요. 그래서 잡음이 없는 경우에 이제 대역폭이 주었을 때 최대로 보낼 수 있는 전송률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죠? 잡음이 없을 때 이제 최대로 보낼 수 있을 테니까, 보낸 그대로 이렇게 전달이 되니까요. 그렇지 않고 잡음이 있는 실제 환경에서는 얼마나 많은 대역폭이 주어졌을 때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가를 정의한 게 이제 샤논의 법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디지털 데이터를 손상하는 요소들이 얼마나 어떤 것들이 있는가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내가 좀 이렇게 약간 지금 뭐 들어봐서 아시겠지만 조금 이렇게 이해하기가 약간 좀 복잡한 그런 개념들을 여러 가지를 이 시간에 소개를 했기 때문에 제가 좀 천천히 지금 설명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났는데요. 반복해서 잘 이해가 안 되면 반복해서 들으면서 개념을 꼭 이해를 하고 넘어가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